60대 이후 이 운동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 운동이 당신의 수명을 갉아먹고 병원비로 모아둔 돈을 모두 쓰게 만드는 지름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의 닳아버린 뼈와 휘어져버린 관절을 직접 치료해온 정형외과 전문의 오진석입니다. 저는 젊은 의사들의 교과서 이야기가 아닌 환자들의 몸과 눈물에서 배운 진짜 지식을 바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같이 하고 있는 그 운동 습관이 실제로는 여러분의 관절과 척추를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파괴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절대적인 경고를 전합니다. 얼마 전 경기도 성남에서 오신 72세 이철선 어르신이 생각납니다. 은퇴 후 등산에 푹 빠져 매주 높은 산을 오르내리는 것이 유일한 낙이라고 하셨죠. 무릎이 시큰거려도 근육이 붙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답니다. 그러다 결국 등산길에 주저앉아 119에 실려 제 병원으로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져 뼈끼리 부딪히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원장님, 건강하게 산 타는 게 자랑이었는데 이게 뭔가요 하시며 고개 숙여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제가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것은 운동의 양이 아니라 질과 방법이 독약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보를 모른 채 계속 잘못된 운동을 고집하신다면 결국 병원비로 모아둔 돈을 모두 쓰게 되고 고통 속에서 건강 수명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현명한 여러분은 미리 알고 피하실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정보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확신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그 한 번의 클릭이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 정보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고통 없이 건강하게 늙어가는 것, 그것이 제 의사 인생의 마지막 소명입니다. 자, 그럼 당신의 척추를 망가뜨리는 첫 번째 최악의 운동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뱃살 뺀다는 착각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뱃살, 즉 복부 비만을 빼기 위해 윗몸 일으키기만큼 좋은 운동이 없다고 굳게 믿고 계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난달 진료실에 오셨던 69세 최진섭 선생님이 떠오릅니다. 매일 저녁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하셨다고 해요. 그런데 석 달쯤 지났을까? 어느 날 허리에서 찌릿하는 극심한 통증과 함께 그대로 주저앉으셨고 결국 응급실을 통해 제게 오셨는데 검사 결과는 급성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가 터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윗몸 일으키기는 복근을 만드는 데는 일부 도움이 될지 몰라도 60대 이상의 척추에는 그야말로 독약입니다. 우리가 윗몸을 일으키는 동작을 할 때 허리는 시자 형태로 심하게 구부러지며 이때 척추뼈 사이에 있는 디스크는 마치 고무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의 탄력성이 좋아 버티지만 60대 이상이 되면 디스크 속의 수액은 수분이 빠져 딱딱해지고 디스크를 감싸는 섬유륜은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면 약해진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안에 있던 수액이 터져나와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무려 340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는 성인 남성 4~5명을 허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같은 압력입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허리는 절대 구부리지 마세요. 뱃살을 빼고 코어 근육을 안전하게 강화하려면 허리를 바닥에 붙인 채로 하는 데드버그 운동이 가장 좋습니다. 등을 대고 편안히 누워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리고 양팔은 하늘을 향해 쭉 뻗으세요. 그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팔과 왼발을 동시에 바닥에 닿기 직전까지 내렸다가 원위치로 돌아오는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꽉 주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척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복부 깊은 곳에 근육을 효과적으로 단련시켜 줍니다. 둘째, 목이 뻐근할 때 하는 최악의 습관 목 돌리기와 과도한 스트레칭입니다. 나이가 들면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자주 뭉치죠. 그럴 때마다 시원하게 목을 한 바퀴 두 바퀴 빙빙 돌리시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 그게 당연히 좋은 줄 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목뼈, 즉 경추는 7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목을 360도로 빙빙 돌리는 행동은 이 경추 관절에 매우 극심하고 비정상적인 스트레스를 줍니다. 특히 목을 뒤로 확 젖힐 때 경추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노화로 인해 자라난 뼈의 가시골격과 신경을 직접적으로 긁어 손상시키거나 심한 경우 혈관을 압박하여 내려가는 혈류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어지럼증이나 심하면 뇌졸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목은 앞, 뒤, 양옆으로만 부드럽게 움직여주세요. 목 스트레칭의 핵심은 반동을 주지 않고 지그시 누르는 것입니다. 의자에 허리를 펴고 바르게 앉아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오른쪽으로 부드럽게 당겨 15초간 유지합니다. 절대 반동을 주거나 무리해서 꺾으면 안 됩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육이 부드럽게 늘어나는 느낌에만 집중하세요. 셋째, 무릎 연골을 가라는 운동 레그 프레스 머신입니다. 헬스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레그 프레스 기구에 앉아 왕년에 힘 좀 썼다 하시면서 무게를 잔뜩 올려놓고 미는 분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 관절을 보호한다는 말을 듣고 열심히 하셨다가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찢어지는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망연자실하신 환자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레그 프레스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효과적인 운동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하는 실수는 첫째, 무릎을 완전히 폈다 구부렸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과도하게 구부리면 무릎 앞쪽 연골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무릎을 쭉 펼 때 탁 소리가 나도록 잠그는 행위는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연골 손상을 가속화시킵니다. 둘째, 자신의 근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무게로 운동하는 것입니다. 이는 관절을 보호하려다 오히려 관절 자체를 짓뭉개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차라리 의자를 이용하세요. 기구 없이 맨몸으로 하는 체어 스쿼트가 가장 좋은 대안입니다.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아 가슴에 팔짱을 끼고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일어났다가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이 운동은 레그 프레스보다 훨씬 안전하게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모두 강화시켜주는 최고의 기능성 운동입니다. 넷째, 허리에 좋다는 치명적인 오해, 거꾸리 운동입니다. 거꾸리 운동은 중력을 이용해 척추를 견인하여 디스크 압력을 줄여준다는 원리입니다. 일시적으로는 시원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이 거꾸로 매달리면 혈액이 머리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되고 이로 인해 뇌압과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게 됩니다. 특히 혈관의 탄력성이 떨어진 60대 이상,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녹내장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에게 거꾸리는 그야말로 시한폭탄과도 같습니다. 뇌출혈이나 망막출혈, 시신경 손상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가장 안전한 허리 견인 운동은 바닥에 편안히 누워서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몸을 길게 늘리는 만세 운동입니다. 누가 내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잡아당긴다는 상상을 하며 몸을 길게 늘려줍니다. 이 동작은 척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안전하게 척추 마디마디를 이완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섯째, 옆구리 살 뺀다며 허리 망치는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입니다. 이 운동은 옆구리 근육을 자극하는 것은 맞지만 척추에 가해지는 측면 압박이 문제입니다. 한쪽으로 무게를 들고 몸을 기울이면 척추 디스크와 후관절이 심하게 짓눌리게 됩니다.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척추에 이러한 비대칭적인 압력을 반복적으로 가하는 것은 관절염을 악화시키고 요추 추공, 협착증과 같은 심각한 신경질환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옆구리 살을 빼고 코어를 강화하는 가장 안전한 운동은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척추를 옆으로 구부리지 않고 중립 상태로 유지하면서 옆구리 근육과 코어 전체를 단련시키기 때문에 척추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여섯째, 무릎 도가니 파괴의 지름길 계단 뛰어 오르내리기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 우리 무릎에는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5배에서 7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그런데 뛰어서 오르내리면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이는 마치 망치로 무릎 연골을 계속해서 내리치는 것과 같으며 60대 이상의 얇고 약해진 연골 파괴를 자처하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계단은 천천히 그리고 오르기만 하세요. 내려올 때는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에 가급적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일곱째, 건강을 위한 도전이 아닌 만용입니다.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는 만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는 심박수를 최고조에 달하게 하고 심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혈압 급상승으로 혈관 내 동맥 경화반이 터져 급성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 시 체중의 3배에 달하는 충격이 발목, 무릎, 고관절에 반복되어 관절을 닳게 만드는 행위입니다. 올바른 대안은 무엇일까요? 달리기 대신 빨리 걷기 혹은 인터벌 걷기로 충분합니다. 심폐 기능을 향상시키고 싶다면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는 정도의 속도로 걷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평생을 의사로 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것입니다. 운동은 분명 최고의 명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약이든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되는 법입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의 몸은 젊은 시절과는 다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것을 깨달은 바로 오늘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운동의 진짜 목적은 통증 없이 내 두 발로 걷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웃으며
오래도록 사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무리해서 하는 운동보다 10년, 20년 꾸준히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이 진짜 좋은 운동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